친구들 안녕? APP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번 달 APP 시간에는 환상을 그려는 화가 오딜롱 르동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짠! 이 그림은 어떤가요? 갑자기 외눈박이 거인이 나타나서 놀랐나요? 그림 속 외눈박이 거인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거인족 키클롭스예요. 이 거인은 키클롭스들 중에서 바다의 ним프 갈라테이아를 사랑한 키클롭스로 이름은 폴리페모스랍니다. 폴리페모스는 사랑하는 바다 ним프 갈리테이아와 그녀의 연인 아키스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아키스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는 자신이 사랑하는 갈라테이아의 증오만 얻게 돼버리죠. 죽은 아키아의 피는 강이 되어 흐르고 그 강은 그의 이름을 따서 아키스 강이라고 부르게 됐지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언덕 너머로 고개를 볼록 내밀고 그 아래편으로 아름다운 갈라테이아가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에 기대 누워 있어요. 갈라테이아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바라만 보고 있는 폴리페모스. 르동은 그런 폴리페모스의 커다란 외눈에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폴리페모스의 눈은 무서운 괴물의 눈이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러운, 또 어떻게 보면 슬퍼 보이기도 하네요. 비극의 신화를 르동은 시적이며 환상적으로 표현해냈어요. 르동의 환상의 세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아요. 르동은 1840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르누아르나 모네 등 일상을 그려내던 인상주의 화가들이 살던 19세기 화가예요. 그러나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는 상징주의 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지요. 르동만의 상상의 세계를 그렸어요.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흑백의 그림을 그리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뒤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했어요. 르동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부모에 의하여 가족 소유 농장으로 보내져 외삼촌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인지 르동은 꽤나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답니다. 그런 르동에게 그림은 유일한 친구가 돼주었어요. 르동의 아버지는 건축학을 공부하길 권했지만 르동은 그림이 더 좋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렸죠. 그 열정의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에게 제대로 배우기를 바라며 화실에 보냈지만 그곳에 적응하지 못한 르동은 결국 아카데미도 그만두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르동의 작품 세계, 르동의 초기 작품, 흑백의 판타지를 그려내다. 우울하고 괴로웠던 기억들은 르동이 작품을 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초기에는 주로 흑백의 판화 작품이 주를 이룬답니다. 뒤러, 렘브란트, 고야 등의 작품에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세 작품은 르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작품들이에요. 이 시기의 그림들은 기묘하고 독특한 그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평가를 받는답니다. 오늘날 대중들에게 보다 더 익숙한 르동의 그림들은 그의 나이 40이 넘어서야 겨우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게 된 후기의 작품들이 많아요. 1880년 40의 나이였던 르동은 늦은 나이에 카미유 팔트라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49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으면서 개인적인 생활도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또 1886년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에서 고갱을 만나면서 색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은 눈이라는 이 그림은 작가 오딜롱 르동의 작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림이에요. 이제까지 한 가지 색깔만 쓰던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후 본격적으로 채색을 하는 그림을 시작했으며 특히 파스텔 등의 재료로 그의 대표작들을 남기게 된답니다. 스테고지, 운명의 새 여신, 자화상. 잠깐만! 르동의 작품들은 현실의 것이 아닌 상상의 세계를 담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을 상징주의라고 한답니다. 상징주의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상징주의가 등장한 19세기는 혼란스럽고 격변하던 시기였어요. 유럽 전역에 혁명이 일어나 계층 간의 싸움도 나고 또 급작스런 경제 성장은 대불황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는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현실 대신 내면의 세계로 눈을 돌렸어요. 상징주의 예술가들은 인간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꿈, 비현실 세계, 자아 세계, 죽음, 이국적이고 기괴한 것, 신비스러운 것들에 집착했지요. 대표적인 화가로 뭉크와 클림트가 있어요. 르동의 색채가 살아난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페가소스를 탄 뮤즈, 부처, 아폴로의 전차, 나비들, 꽃 사이의 오피리아, 비너스의 탄생. 현대에서 환상을 만드는 작가 타냐 슐츠. 타냐 슐츠는 호주의 설치미술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전시를 했었어요. 피벤팝이라는 이름으로 설탕, 사탕, 글리터, 크리스탈, 미니피규어 및 일상의 소품들을 활용하여 상상 속 낙원의 세계를 표현해요. 주로 협업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피벤팝의 설치 작품들은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해체되지만 정교함을 통해 유토피아적 상상력, 삶의 풍요로움, 덧없는 기쁨의 감정 등을 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화와 전래동화를 좋아했던 타냐 슐츠는 성인이 되어 그녀가 상상했던 아름다운 동상을 달콤한 설탕에 색소를 섞어 만든 색깔 설탕과 사탕을 이용해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현재 타냐 슐츠의 피벤팝 작품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인기 현대미술 작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피라트와 함께 그려내볼까요? 오딜롱 르동의 작품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이고 기발한 작품을 표현해보세요. 즐거운 APP 수업, 다음 달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